안녕하십니까. 주식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도 박스경제TV 잘 시청하셨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어제는 교육 내용이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HMM이 3% 강세 이후에 눌렸다 할지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했죠. 매집에 관련된 내용, 또 캔들에 관련된 내용, 또 추세에 관련된 내용, 이 모든 것들을 전부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전부 잘랐습니다. 잘라서 저희 팀이 두 팀이 있는데 한 팀에서 일단 올려드렸고, 지금 어제 자른 그 내용 다시 말씀드릴까요? 캔들 교육, 추세 교육, 매집에 대한 교육,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정리를 해서 그 기준에 윤정두 유튜브 채널에다가 다시 제대로 제목 입혀서 올려드릴 겁니다. HMM이 예제가 된 거잖아요. 그 예제 기준에 매직 기준이나 캔들 기준, 오늘도 삼성 엔지니어링, 또 뒷부분에 두산중공업 좀 더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항공까지 매집의 기준의 흐름들 어떻게 제대로 교육받고 여러분들 걸로 잡아놓으셔야죠. 매집의 기준의 교육, 추세에 대한 기준의 교육, 또 캔들에 대한 교육 전부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다소 교육 내용은 밋밋할 수 있어요. 왜? 어제 똑같은 내용의 기준이 오늘 또 재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깊이 있게 교육받는 내용은 언제? 23시 10분에. 22시에는 박스경제TV 보시고 23시 10분에 그냥 온라인 교육을 추가적으로 또 해드립니다. 보통 1시간 반씩 해드려요. 12시 반, 1시까지 해드립니다. 그럴 때 내일장 공략 쭉 해가지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내용. 6월 2일에는 이런 종목 공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라 그래요? 6월 3일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두산중공업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죠. 자, 교육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이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긍정적이었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부분이 강보합으로 일단 마감이 됐는데, 안타까운 게 하이닉스가 1.9%나 밀렸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LG화학이 2.1%나 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스경제TV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지금 80만 원이 이탈된 게 아니고, 또 8만 원이 또 이탈돼 있는 흐름이 아니고, 이게 또 12만 원 이탈돼 있는 흐름이 아니고, 그래서 대형주 기준에서 이제 하방을 잡아놓은 상태에 IT가 이렇게 끌어올려준 시장 지수가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기준을 갖고 가던 해운, 조선, 철강, 또 건설, 이 기준에서 오늘은 또 조선하고 건설의 일부 플러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 또 여행주들, 코로나19 종식된다, 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죠. 우리는요, 그 종목 다 보고 있죠. 다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거래대금이 있으면 안 되느냐. 극대형주나 진짜 대형주, 우량주. 우린 대형주의 기준이 뭡니까? 잘 아셔야 돼요. 대형주라는 거는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예전에는요, 대형주가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였습니다. 지금은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의 중형주 기준은 어떻게 돼요? 1위부터 300위까지. 그리고 소형주가 301위부터가 소형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대형주다, 또 코스피 200 지수의 업종 대표주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거래대금이 꼭 2천억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는 거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목군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우신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거래대금이 팜팜팜 터져주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교육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내공으로 싹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식의 기준이냐면, 예를 든다면 대한항공의 오늘 거래대금이 어떻게 4천억 정도 터졌습니다. 그게 5위까지 올라온 거래대금이 돼요. 요즘에 거래대금이 다소 이제 좀 줄었죠. 1월 11일 날 44조 4천억까지 찍었던 거래대금이 줄어버린 거예요. 어찌됐건 4천억만 돼도 예전에는 4천억이면 뭐 10위 안에 겨우 들어오는 수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천억만 돼도 5위까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대한항공이 2천억을 넘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대한항공이 2천억 거래대금 없다고 대한항공 매매 안 합니까? 안 그렇다는 거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1,000억 분이 거래대금이 안 터졌어요. 근데 우리는 1,000억 밖에라고 윤정도가 표현을 해드리지만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지. 지극히 누가 들어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업종 대표주고 펀드멘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실적이 지금 안 나오더라도 자산 가치를 갖고 있고 혹은 업종 대표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고 이런 기준이면 그나마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든다면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주주분 10%에 시가총액은 조 단위인데 몇 조씩 하고 있는데 매출은 200억, 300억 이런 종목이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면 그나마도 들여다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 순간은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런 내용의 교육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2천억 이상 터지는 거래대금 종목에서 변동성 종목도 보시고 주도 업종군들의 시세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준점들 오늘 이제 잡아드릴 텐데 오늘 기준에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뭐 다시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힘겨웠어요, 사실. 코스닥 쪽은 뭐 사실상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코스닥 쪽의 기준은 오히려 이제 이쪽 유가증권 시장 쪽 위주로 들여다보게 되고 테마나 이슈가 불거졌을 때 거래대금 터질 때만 좀 들여다보는 그런 기준을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기준에 거래대금 2천억짜리 종목은 어떻게 돼요? 거의 뭐 20위까지 2천억이 수반돼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히 들어갈 종목이 있다. 소형주 기준에서도 SMCNC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대금 2천억을 넘기면서 흐름입니다.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요. 없을 땐 거래대금 몇 억, 몇십억 그래요. 그럼 개별 매매를 하실 수 있을 때 전체 또 자산의 상당 부분을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기준. 그런 거 설명드린 거고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거래대금이 원활치 못하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상한가면 뭐합니까?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뭐 개장초부터 점상이어서 그렇다면 모를까? 그럼 요 종목군들은 뭐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른다고 치고 예를 들면 이런 종목 1,000억 정도 거래대금 터졌는데 900원짜리 그냥 매수매도 이런 고빈도 거래, 금융당국이 고빈도 거래 뭐라 그랬어요? 불법 거래를 치부한다 그랬죠. 그런 거래를 굳이 여러분들이 쫓아다니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 NX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얼마 3천억씩 터져줬네요. 그죠? 3천억. 그러니까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을 때 이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머지 이제 뭐 조금 심각하다 할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은 그닥 뭐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심각할 정도는. 뭐 TJ 미디어 같은 경우도 300억 정도인데 이런 거를 회사가 나빠요, 안 좋아요, 이런 거 거래가 안 돼. 그 얘기가 아니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볼 수 있다. 개별 매매. 이 정도 거래대금에 뭐 외국기관도 들어오고 추세가 좋다면 개별 매매 할 수 있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어떻게? 거래대금 터지는 쪽. 그래서 결론은 K사인도 사실은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어때요? 2,600만 주에 3,300원이면 1,000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올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잡히지는 않는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몇 종목이냐면 260개 종목이 넘습니다. 지금 260개 이상의 종목이 있어요. 그 뭐 충분히 누구나 다 아는 두산중공업 꼭 변동성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인프라코 짝짓기 매매 기준에서도 보실 수 있고 내일도 재미난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어제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윤정도도 아주 그냥 창피해 죽겠어요.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정도도 VVIP 회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VVIP 회원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대한항공에서 와 대박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 남의 떡이 더 커져버린 거야. 왜? 두산중공업은 매매 사인을 안 드리거든요. 교육만 잡아드리거든요. 그래 두산중공업이 12,000원, 13,000원, 뭐 14,000원 이렇게 할 때 1,000억 원이 안 됐어요. 거래대금이 2,000억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2,000억 이상이 빵빵 터져야만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15,000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5,000원, 16,000원도 야 이거 넘길 수 있나? 뭐 이렇게 볼 때란 말이야. 왜?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앞에는 막 상한가도 갔었고 지난해 우리가 상한가 수익도 냈었고 그때 거래대금 뭐 어마어마했고 그런데 그게 안 나오잖아.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 2,000원까지 보십시다 라고 해서 들어간 게 얼마요? 사실상 15,000원대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자 사인 처음 나온 게 5% 15,000원 편입 15,300원인가요? 편입. 그때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그러면 윤정도는 물고 들어줘요. 그냥 한 번 거래되면 빵 터졌으면 불독이야. 그냥 콱 그냥 물고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조금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은 17,000원 넘기고 나서 꼬리가 5%씩 달려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입니다. 기계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되면 계속 터져 있으니까. 그 다음날도. 오늘 절호의 찬스였지. 오버슈팅 자리. 와. 개장 초에 개파락 나오고 눌렀는데 거기서 돌렸죠. 양봉이야.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뭐라 그랬냐면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데요. 거래량 이거 봐라. 야 지금 9시 반 기준에 이 정도 터지고 있으면 이거 벌써 이미 그때 한 2, 3%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5분 봉 좀 더 볼게요. 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이거 거래 대금 터져 있는데 거래량 터져 있는데 2천만 주 최대 2,800만 주까지만 터져주면 이건 대박인데 딱 보니까 벌써 800만 주 막 터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그러고 나서 대한항공 교육 잡아드리고 HMM 교육 잡아드리고 대한항공 교육 잡아드리고 오늘 또 금호석유가 개장초부터 강했거든요. 또 기아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싹 봤더니 두산중공업이 약간 애매모호하고 HMM은 또 고점 대비 눌려있고 야 이거 어떻게 전략을 잡지 하는 사이에 두산중공업. 그래서 얼른 그냥 대한항공 녹화하다가 자 두산중공업 지금 위치에서 말입니다. 21,600원 돌파 시에 거래량 확인하시고 거래량 100만 주 이상 또 나중에는 150만 주 이상 터지고 21,600원 돌리면 매수입니다. 또 개장 초에 채팅방에서 두산중공업 어떻게 할까요? 제가 초보라서 모르겠는데요. 그거 지금 밑에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유료 교육방에 그거 잘라주세요. 오늘 나중에 좀 더 방송 갖고 가게. 두산중공업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그래서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때가 시간이 굉장히 이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얼마? 25,500원 하고 있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26,650원인가가 52주 고가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딱 잡아내고 거래량은 터져 있으니까 또 양봉이니까 그것 좀 넘기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못 드리는 이유가 윤정도는 명확해요. 실적이 뭐 대한항공 실적 좋나 안 좋지. 지금 현재로서는 두산그룹주들도 지금 컨센서스가 두산중공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야. 그건 알고 있어. 근데 회사 가치는 충분히 있죠. 누구나 아는 두산그룹이고. 근데 결론은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라도 좀 눈에 보여지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 아니 IT나 자동차는 쌍끌이 매수 안 해도 또 외끌이 매수 안 해도 가격 매립 보고 또 거래량 보고 매수하라면서요. 그들의 외국인 지분율 상당하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50%, 54% 이렇잖아요. 그건 이제 매집이 단행돼 있는 30%대 이상의 외국인 지분이 형성돼 있는 그 기준에서의 기준점을 또 보는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하다못해 HMM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지분이 13%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외국인 지분이. 그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13%인데 그중에 이제 뭐 이번에 들어온 MSCI 지수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기준점을 좀 잡는 건데 어찌됐건 복잡할 거 다 필요 없어. 두산중공업은 윤정도가 매매 사인을 강하게 문자로 드릴 정도의 어떤 명분이 없다. 뭐 자기 변명이 될 수 있죠. 줄 때도 주고 해놓고도. 오늘도 갈등을 했어요. 근데 변동성이 커져서 고점에서 24,000원, 24,350원 찍고 이렇게 밀려버리면 물론 문자 빨리빨리 보내드리면 되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다소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의하다가 또 본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이런 종목은 언제든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13,000원도 들어갔고 15,000원에 들어갔고 매매사인 문자는 안 드리더라도 동영상 유튜브에 계속 올려드렸고 그럼 누가 먼저 해요? VVIP 회원분들이 먼저 들으시는 거죠. 동영상 들으셨고 텍스트 자료 들으셨고 전부. 결론적으로 이 두산중공업의 그런 부분이 내일은 굉장한 관건이 될 거예요. 뒷부분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은 대한항공도 행복했고 어찌됐건 금호석유도 들어 올려놔서 행복했고 삼성 엔지니어링 얘도 문자까지는 안 나갔어요. 아직 거래대금이 뭐 아주 월등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여기도 누적적으로는 지금 뭐 14,000원대, 15,000원대부터 해서 계속 개별 매매를 다 하고 계시니까 그 수익. 또 오늘 뭐 호텔신라도 나쁘지 않았고 한진깔 고생하셨던 분들 계속 최근 들어서 뭐 계속 52주 고가 랠리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따뜻했는데 요게
웃으면 안 돼. 왜 VVIP 회원님들 지금 화딱지나 있어. 나머지 쪽에서 괜찮아서 긍정적이지만은 두산중공업 놓쳐서 말이야. 본대로만 그냥 매수에 막 들였으면 그냥 지금 또 단기간에 50% 났네, 100% 났네 이럴 텐데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수 두지 말고요. 차분하게 대처하자. 내일 기준을 한번 조금 이따 다시 잡아보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두두두 한번 갈까요? 두두두두. 나도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 잡아줘요. 이런 종목도 있지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보다는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한 방에 다 치고 올라온 두산중공업 두두두두 한번 잡아주세요. 빨리. HMM에 뭐라 그랬어요? 제2의 HMM을 잡아내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두산중공업이 상승률은 HMM을 쫓아오고 있지만 HMM처럼 사실상 매집이 되거나 HMM처럼 지금 당장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거나 지금 당장에 뭐 캔들 패턴이나 이런 추세 부분이 완벽하거나 그러진 못했단 말이야. 그래도 좋다. 일단은 교육받고 난 수익 냈다. 두두두두 한번 갑시다. 물 좀 마시게. 두두두두 빨리 채팅방에 뭐 노란톡에도 좋고 유튜브에도 좋고 두두두두 얼른. 거기에 지금 실오해가 벌써 한 명 있어. 고질적으로 실오해를 왜 들어오셔서 왜 누르는 거야? 엄지척도 한번 쫙 눌러주시고 두두두두. 그리고 카톡방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두두두두. 그렇게 해서 어제 교육한 내용이 영상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좀 밑에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계신 우리 직원분께서 그 영상을 좀 올려주셔. 그 링크를 어제 야간 링크 2가지 있죠. 야간 교육에 HMM을 비롯해서 7시부터 9시까지 해드린 야간 교육. 그리고 어제 23시부터 1시까지 해드린 야간 교육. 그거 2개 다 링크 지금 다 올려드리고 그에 맞는 교육 자료도 다 주세요. 두두두두 오케이. 여기 왜 두두두두 많이 안 눌러주시는 거야? 두두두두. 두산중공업 두두두두 윤정두. 그 수익 좀 시원하게 내주세요. 두두두두. 우리 유튜브 쪽에서도 두두두두 23개야 엄지척이 더 눌러주셔야지. 두두두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산중공업 부분, 두산인프라코어 부분, 두산중공업이 탑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 흐름 잡아드리면 나머지 부분은 같이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천만 주라고 기준 잡아드렸어요. HMM은요. 1,500만 주라고 이 기준 딱 이렇게 잡아드리잖아요. 기준 거래량. 여기서 2천만 주만 터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의 수준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최소 5에서 7% 시초가 대비 5에서 7% 이상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위로. 그 이상 터지면 2,800만 주. 앞전에 거래대금 거래량 많았을 때 4천만 주까지 터졌었으니까. 그럼 7, 4, 28, 2,800만 주 터지면 어떻게 된다? 그 이상.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야간 교육 자료 다 올려드릴 테니까 어제 거 복습하세요. 귀찮아요. 그러면 23시 10분에 들어오세요. 22시 박승영 TV 모시고 23시 10분 그때 이 거래량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테니까 제대로 교육자료 싹 꺼내드리고 지금 거래량 교육자료 싹 드릴 테니까 뿌려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기준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 양봉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렇게 박스를 쳐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어제 2위, 3위. 오늘 거래대금 HMM이 3위, 두산중공업이 1위로 올라져 버리죠. 무슨 얘기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2,300개 종목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뭐예요? 어제 기준에 예를 들면 뭐 덕성 이런 종목이 있지만 연속성이 있나요? 없죠. 카카오가 거래대금이 있지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에 대한 변동성 요 정도만 가지고도 거래대금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연속성이 제한적이야. 근데 지금 연속성이 지속되고 있는 얘네 둘이란 말이에요. HMM은 지금 몇 달째 시가총액 10위 안에 못 들어오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뭐 10위가 뭐예요? 20위? 근데 그 종목이 계속 지금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최상위. 눌려있다 할지라도 두산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중공업의 흐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빵 터져버리죠. 6천만 주. 1조 4천억. 거래대금 1위.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려면 거래대금부터 설명을 드려야죠. 그냥 오늘 봐보세요. 채널 돌려보세요. 방송에 누구나가 다 두산중공업 자기가 추천했다고 그럴 거야. 땅 팔아서 사지 왜 좀. 윤정도 대놓고 얘기했잖아. VVIP 회원님께도 문자를 못 드렸다고. 다만 교육은 계속 해드려야죠. 매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대금에 대해서 기준 잡아드리고 공략비법의 기준을 잡아드려야죠. 내일 기준에 거래량 부분은 두산중공업은
6천만 주의 70%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터질 필요 없어요. 5천만 주 터지라고? 그럼 어떻게 돼? 거래대금이 또 1조 4천억 나오는데 야 그게 되려나? 뭐 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일 또 1조 4천억 나오면은 하방이 아니에요. 밑으로 떨어질 땐 거래대금 이렇게 안 나와요. 어?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막 위에 물량 막 채가고 그러면서 거래대금 터지는 거지 밑으로 던질 땐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봉 떨어질 땐. 그래 결론은 위로 빵 치고 올린다. 진짜 세게 올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거래대금만큼 터져줘야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점 잡아드리는 방법도 조금 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교육 부분도 어제 해드린 녹화 부분 올려드리고 그리고 22시, 23시에 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의 흐름을 전날 벌써 만들어드렸고 알려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간 내에서 거래대금이 또 수반됐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 터졌다고 내일도 수반된다? 그건 뭐 밋밋하잖아요. 일단은 어제 기준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제 기준에 거래대금 최상위 HMM 1위, 그 다음에 2위가 기아, 그리고 박스 쳐드렸죠. 3위가 상한가간 SM, CNC. 얘도 오늘 뭐 17% 종가가 막 하여간에 쭉쭉쭉 뻗어 올라갔었죠. 사실상 매매 문자 안 드렸어요. 이런 거는 드리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여유롭고 진짜 막 주도주도 막 날라다니고 막 그냥 HMN도 폭등 수익 그거 또 수익 내고 있고 그냥 할 거 없어. 아이 뭐 하지? 아이 뭐 이거 한번 사볼까? 아 여기 저 이거 한 10주만 사보세요. 이런 식의 교육은 잡아드릴 수 있어도 또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한 1% 사세요. 막 10%씩 사잖아. 어? 제가 1% 사세요. 이런데 막 10%씩 막 겁없이 사잖아. 우리 VVIP 회원님들은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럽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비중 조절 잘 하십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뭐 방송 보시다 사신 분들은 막 그냥 막 사버린단 말이야. 심지어 막 몰빵에 미수도 들어가.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어찌됐건 그때 여유가 있으면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제 체크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응? 어제 방송화면에서 체크해드렸을 것 같은데 아 여긴 낙서가 안 돼 있구나. 어제 방송화면에서 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거요 걱정 안 합니다. 두산중공업 1.5% 밀렸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천만 주 이상 터지면 그런 변동성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야간에 21시부터 또 교육해드리는 이후에 00시 34분 06월 2일 00시 34분에 두산중공업 2천만 주 SM CNC가 6천만 주 그 기준 뭐다? 이거는 2천만 주예요. 2천억이에요. 6천만 주 터지면 2천억이 넘어진다. 그러면 그 변동성의 환급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용이하다. 두산중공업 2천만 주만 터지면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최소 5위 안에 들어온다. 응? 근데 그 이상 터져줬죠. 그러면 이 2천만 주의 기준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4천만 주의 거래대금이 터졌었는데 4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때의 기준에 거래대금은 1조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우상향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 거래가 터지면 무조건 양봉의 기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꼬리가 달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기준에 70%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 밑에서요. 그럼 이 거래량의 70% 정도 잡아주면은 그 다음날 범위에서도 변동이 나오는데 거래대금 기준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또 더 터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찌됐건 그 기준에 70%를 잡아주는데 꼭 70% 2,800만 주까지 안 터져도 된다. 왜? 2,800만 주면 무조건 2위인 거야. 지금 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은 2천만 주 5위 안에 충분히 들어오는 거래량이면 시초가 대비 5에서 7%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상 만약에 70% 잡고 2,800만 주면 그럼 7에서 10% 이상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가볍게 움직이니까. 뭐 오늘 보니까 어때요? 뭐 23%씩 올라버리죠. 결국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종가에 마감에 거래량 6천만 주 터졌네. 인제 살까? 뭘 인제 사? 장중에 9시 땡 했을 때 소문나 있는 종목이니까 2천만 주 기준 잡았으면 9시 땡 했을 때 20만 주가 동시효과에 체결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개파락이니까 20만 주가 제한적으로 형성됐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다음 범위 9시 2분까지는 소문나 있는 종목이니까 2천만 주에 5% 얼마? 100만 주가 터져 있어야 돼 최소. 9시 2분까지. 그러고 나서 9시 10분까지는 얼마? 2천만 주에 10%니까 200만 주가 터져 있어야 되는데 200만 주가 9시 10분에 터졌어 안 터졌어? 거짓말하지 말고 터졌었단 말이에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9시 30분에 20%. 그럼 얼마? 400만 주죠. 400만 주 터졌 상태에서 터지고 빵 치고 올라갔는데 그게 결과론 쪽으로 23% 올라온 거 보니까 배 아프잖아요. 결과론 쪽으로 그때 움직임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 등락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 매수 가능하십니다. 동시효과 기준에 말씀하신 분들, 매수 가능합니다.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분 밑에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 계시면은 VVIP 방에서 닉네임 성함을 까먹었는데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응? 몇 시에 올렸는지 다 보여드리라고. 두산중공업 제가 생초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두산중공업 어떻게 편입 응? 그래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요. 어떻게 라이브 방송에서 두산중공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2주 고가가 2650원이죠. 오늘 기준에 오늘 아침에. 그리고 그때 물어보셨을 때 질문 주셨을 때가 500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2500원을 넘기고 2650원 52주 고가를 넘길 때 거래가 일정 범위 분봉해서 조금만 더 실리면 기준 거래량은 터져 있으니까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제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 잡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답변이 또 나왔어요. 한 템포 딱 밑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거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돼. 캡처해서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왁구 짜놓으세요. 방송에 갖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거래량 플러스의 기준. 그리고 이거 늦지 않았어요? 대한항공 막 설명드리면서 자, 두산중공업 늦지 않았습니다. 그게 10시 중반이에요. 10시 중반 얼마? 21,600원을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다. 거래량 어떻게 100만 주 터지고 그것도 분봉 보여드리고. 그 내용의 이런 종목을 내일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를 5종목을 설정해드리겠죠. 어제는 좀 많이 해드린 거예요. SM은 어차피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뺀다고 치고 5종목 기준을 잡아드리죠. 보통 2종목에서 5종목을 잡아드립니다. 2,300개 중에. 거기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오름 한번 갑시다. 소오름.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소름 돋는데 어떻게 5종목을 딱 잡아주는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이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크게 나올까?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만 하면 수익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소오름 한번 갑시다. 물 좀 마시게. 소오름. 그리고 지금 135분이 유튜브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은 29개야. 동네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소오름. 지금 원래 뭐예요? 134분 계시면 70%니까 100분 정도가 엄지척 이거 해줘야 돼. 근데 지금 동네 창피하게 29개 이것도 한 명 있어. 이거 왜 들어와서 이거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광고를 했어. 뭐를 했어? 오늘은 좀 광고가 심하긴 하는데 어제는 광고도 없었잖아요. 교육만 했지. 오늘도 교육해준다니까. 지금 방송 원고를 제가 낮에 또 미팅 아니라고 방송 원고를 제대로 못 만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교육이 약간 어설픈데 23시 교육 제대로 해드린다니까. 밤을 새서라도. 그리고 내일 또 해드릴 테니까. 소오름 한번 갑시다. 소오름. 그리고 우리 밑에 계신 분 캡처해서 올려주니까 왜 못 올리고 있지? 여태까지? 내가 그럼 캡처 줄까? 내가 올려드릴게요. 그 카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돼. 그리고 밑에 계신 분도 작업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돼. 그렇게 해서 소오름 한번 갑시다. 그리고 엄지척 빨리. 그리고 우리 VVIP 회원방에서 올려주신 내용도 한번 같이 올려볼게요. 소오름. 자, 보시면은 개장 초의 기준이야. 이왕이면 문자까지 보내드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행히 오늘 기준에 우리도 대한항공도 상당한 탄력을 받았고, 그래서 또 아쉽지만 기아라든가 이런 쪽에 꼬리가 달렸더라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지금 캡처를 해드릴 거예요. 캡처해서 우리 실버박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두산중공업도요, 두산중공업도요 이렇게 해주셨어.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까지 그 시간이 몇 시인지 보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올려도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2개.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이거 그리고 이제 저기에다가 방송 화면에다가 갖고 나가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보시면 되지. 이렇게. 카톡방에 지금 비밀번호가 080614예요. 080614니까 아까 광고쟁이들 막 들어와서 비밀번호 바꿨어. 080614 뭔데? 우리 딸내미 생일, 우리 딸내미 금요일에 온대요. 우리 딸내미 생일 080614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려드렸죠. 뭐라고 써있냐면은 두산중공업은요
매집 단가가 필요해요. 왕초보라서요. 그게 9시 44분에 올려주시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10시 9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 그 당시 기준 가격 좀 더 5분 본 봅시다. 9시 44분하고 10시 9분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2650원 그 공방 나오고 있을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4,000원 갔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까지 잡아드렸죠. 이게 결론적으로 테라바다 선생님께서 어제 야간에 두산중공업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두산중공업 카톡방이나 저기 어디야 유튜브에 두산중공업 갖고 계신 분들 가격과 편입하신 가격과 그리고 비중 올려주세요. 안 갖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설명할 필요 뭐 있어. 차익 실현했으면 차익 실현했다고 올려주시면 그래야 또 전략을 잡아드릴 거 아닙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뭐 우리 테라바다 선생님처럼 두산중공업 수익 중입니다. 몇 시에? 오후 10시 12분에. 언제? 어제 야간 10시 12분에 야간 교육할 때 올려줘 보세요. 그랬더니 쭉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방에 두산중공업 나 갖고 있으면 두산중공업 얼마에 어떻게 샀다. 혹은 두산인프라코 갖고 계시면 나 얼마에 샀다. 혹은 다른 거 뭐 HMM이나 교육해드린 종목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이거 어떻게 해줘 막 이거 말고 교육해드린 뭐 호텔신라든 대한항공이든 HMM이든 두산중공업이든 뭐 혹은 또 손실난 거 있으면 손실난 거 교육해준 종목 중에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전일 야간에 수익 중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오늘 23% 올라왔으니 얼마나 수익이 대박이 났겠어. 교육 하나 잘 받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저희가 올려드린 게 31일 월요일 날 12시 52분에 뭐라고 올려드리냐면 12시 52분에 두산중공업 2만 원 돌파 확인하시고요. 22,000원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합니다. 처음에 15,500원이었죠. 목표 주가가 15,500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18,000원. 그리고 중간에 잠시 19,000원 드렸다가 당연히 2만 원 넘기고 22,000원. 그렇잖아요. 이게 31일 날 기준에 22,000원을 잡아드린 겁니다. 이때 녹화를 해드린 내용에 그게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어디서 유튜브에 있다는 거죠. 카톡 공지를 누르시면 이때 유튜브 링크에 나와요. 두 번을 쪼개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9시 6분, 10시 14분에. 응? 자, 여러분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그죠? 그날도 폭등 나왔죠. 그러고 나서 6월 2일 10시 25분입니다. 6월 2일 오늘 장중 10시 25분에 21,600원 돌파 확인하시고요. 24,000원 목표 주가로 상향합니다. 두산중공업의 5분 본 거래량이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보십시오. 그대로 10시 25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그 링크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 누르면 돼요? 카톡방에 공지사항 누르면 돼요. 지금 유튜브 들어와 계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구독 신청하셨으면 여기서 딱 살 수 있잖아. 라이브 방송에서는 25,500원, 26,650원. 문자는 제가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니.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죄송합니다만 개별 매매하십시오. 그게 언제부터? 5월 중순부터 계속. 언제부터? 13,000원대에서부터 계속. 그걸 매일매일 잡아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고점에서 계속 차익 실현해드리고. 냅두니까 더 가더라. 우린 그런 거 없어.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면 돼. 언제 꺾일지 몰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10시 25분이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띠용 하고 이제 보시면은 12시 16분에 그래 11시 44분 이렇게 돼 있어요. 11시 44분 녹화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23,000원 이탈 시에 전량 차익 실현을 관망하세요. 23,0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을 관망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좀 더 설명드릴 거야. 재편입의 가격의 기준이 안 맞아.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 이상 따라붙지 않는다. 그 교육 해드렸잖아. 그 교육 자료도 드려? 일단 설명해 드리고 나서 그 교육 자료 드릴게요. 거래량 교육 자료, 매집 교육 자료. 어제 HMM을 예제로 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또 매집에 대한 기준, 추세에 대한 기준, 캔들에 대한 기준, 교육 자료 다 올려드렸죠. 오늘 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24,300원 찍고 23% 찍고 밀려 내려오는데 3분의 1 밀려 내려와도 15% 수준이에요. 못 쫓아간다니까? 절반까지 밀려 내려오면 고민을 해보는 건데 위에서 차익 실현 잘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볼 수는 있어. 그래 결론은 23,1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돼요? 띠용!
일사천리님께서 VVIP 회원님이십니다. 일사천리님께서 조준이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하네요. 오랜만에 1260만 원 차익 실현했어요. 에이 서운하다. 윤정두 방에서 VVIP 회원님들이 판단하시더라도 혼내시다가도 그냥 이렇게 이뻐라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말은 안 해. 일단 우리는 HMM이 주력이 아니에요. 주력은 IT와 자동차와 화학과 KB금융이란 말이야. 그리고 HMM 하나 수익 갖고 계속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늘려드렸죠. 좀 늘려드려서 그 늘려드린 게 대한항공, SM, 또 금호석유, 또 뭐 있어요? 대한항공, SM, 금호석유, 호텔신라, 두산중공업 잠깐 5%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아직 미흡하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SM의 경우는 특이하게 거래대금이 안 나와도 11%의 매집이 단행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던 거고 문자 사인을. 결론적으로 두 중 전부 매도했어요. 문자는 못 드리지만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개별 매매가 되시는 분들은 그 내용대로 그대로 두산중공업 5% 또 문나 선생님께서 작게 들어갔지만 9%로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 5월 28일이야. 5월 28일이 뭐냐면 17,000원 찍고 꼬리 달려서 17,000원 위쪽에서 꼬리 달려서 4%씩 밀리는데 어떻게 4%면 차익 실현해야지. 아쉽지만 16,700원 차익 실현합니다. 끝.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재편입할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됩니다. 이 기준 잡아드린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대박이다 선생님. 우리 직장인 문자관에 계시는 선생님. 대박이다 선생님께서 14.63%. 그러고 나서 또 안 들어가셨을까? 전략을 매일매일 올려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땐 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육받고 수익.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 돌아섰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된 거예요. TV 열심히 보면서 공부한 덕분에 추천주 다 가지고 가면서 다 적색불 일주일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수익들을 내셔야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딴 거 필요 없어요. SMCNC 같은 경우로 와 이거 뭐 상한가도 한번 갔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17% 올랐고요. 이거 마케팅 안 해도 돼. 아실 만한 분들은 아셔. 내가 이거 우리 친구들하고 볼 치면서 이거 좀 하다 보면은 내 지인분들하고 좀 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이 회사 대주주 돼버리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고객분들 중에서도 수백억씩 그 이상도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단기 공략주도 시장 같은 종목 하루에 2조씩 터져버리면요. 거기에 그냥 몇십억을 그냥 한 번에 들어갔다 나와버려요. 2조 거래대금 터지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다 볼 줄 알아야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나도 들어가고 그분들도 들어올 수 있구나.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어찌됐건 SM, CNC 같은 경우는 이건 안 좋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어요. 교육만 조금만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기준 거래량 충분히 설정하셔서 뭐 그 정도에 6천만 주가 안 터져도 돼. 뭐 예를 들면은 1,000억만 넘겨도 돼. 개별 매매 기준에서. 그렇지만은 이슈가 불거지고 누구나가 들여다보는 거는 2,300개 종목 중에서 그래도 거래대금 20위 안에는 들어와야 누구나가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에서 삼성전자를 단기 매매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대차를 단타 치려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지금 당장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카카오 마찬가지고 기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오늘 당장 막 몇 퍼센트 막 5% 10% 올라가려고 들어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군들 LG화학도 아닐 거고 그런 기준이 포스코도 그런 기준이 아닐 거고 이런 거는 주력으로서 추세 매매라든가 이런 기준을 놓고 보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이화공영, 인터파크, SM, CNC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왕이면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처럼 시가총액도 있고 환급성도 있고 계속해서 시장 이슈 불거져서 당분간 움직일 수 있는 이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HMM이 그래 왔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같은 날 개장처부터 빰빰빰 치고 갈 때 지금 카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두산중공업 설명드리면서 앞뒷방으로 대한항공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문자 보셨죠? 그럴 때 공격적으로 잡는 거야. 대형주에서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 성향으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내일 거래량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꼬리가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양봉이면
오버나잇은 금물인데 아깝다. 양봉이라 아깝다. 그럼 절반 차익 실현하고 절반만. 내일 뭐 무조건 갭상승인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은 야간에 교육을 해드리고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렸지만 철저히 개별 매매고 비중은 적습니다. 왜? SM은 잡으시는 거는 그거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왜? 11%의 매집이 돼 있으니까 이런 이슈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외국인 기관 또 기관에서는 사모펀드와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을 해서 11% 2,340만 주 2,345만 주입니다. 정확히 270만 주 이상 매집을 해서 오늘도 또 샀어. 계속 사고 있어. 계속 사고 있어.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직은 신뢰도가 조금 낮아요. 왜? 하루에도 11% 빠지고도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자. 아직까지는 매수 평균 단가 대비 그렇게 많이 주가 안 올라와 있다. 매집의 기준만 따지면 55,000원까지 SM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그냥 한 방에 실적 그러면서 이슈 불거뜨리고 툭 쳐버리면은 거래량 빵 터지면서 쭈쭈쭈쭈 움직이죠. 응? 55,000원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기준에 매집 평균 단가가 39,000원이던가요? 그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50% 정도, 11%가 50%로 올리면 55,000원까지는 들어 올려놔야 그들의 물량을 뺄 수 있다. 다만 신뢰도가 이제 막 1조고 그리고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럼 비중이 더 낮은 HMM은 왜? 그들은 이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손바뀜이 있었고 결정타로 5월 27일 날 MSCI 지수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리밸런스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손바뀜 단가가 56,000원으로 확정이 돼버린 거죠, 일단. 그래서 그쪽은 5% 이상 또 그 신규 자금 들어온 부분에 대한 2천만 주 이상의 매집이 됐구나로 설정을 하는 거고 SM은 조금씩 더 보는 거예요. 또 거래 대금이 최소 1,000억 원 또 2,000억씩 계속 터져주면 2,000억씩 터져주면 이제 그때는 랠리야. 그죠? 그래서 SM, CNC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머니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결론은 여러분들 개별 매매 기준 보시고. 마찬가지 K사인도 급등도 나오고 거래대금 터져서 거래대금 기준 잡아드리지만 오늘은 K사인 거래대금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1,000억이 안 돼요. 변동만 나왔지. 쉽지 않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소형주들의 경우는 진짜 제약적으로 분봉해서만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일주월복에서의 특징적인 부분.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장학형이 떴다. 그럼 따라붙을 수가 있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그럼 신뢰도가 크지가 않다. 시간에서 일부 움직였는데 내일 또 어떤 변동이 나올지 모릅니다. 내일 K사인 보시겠다? 말씀드렸죠? 6천만 주. 최소 5천만 주에서 6천만 주 이상 터져야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투어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하나투어의 경우는 거래대금이 얘도 밋밋합니다만 뭐 추세적인 범위에서 개별 매매의 기준 볼 수 있어요. 저로서는 하나투어 끝내줍니다. 하나투어가요. 코로나19 끝나면 끝내주니까요. 이거 편입하시고요. 살 수가 없는 걸. 솔직히 우리끼리 딱 대놓고 얘기해서 몇몇 분들 사실 수는 있겠죠. 근데 윤정도가 하나투어 끝내줍니다 했는데 우리 고객분들도 다 못 살걸? 하루에 거래대금이 오늘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 한번 봅시다. 하루에 몇십억, 뭐 또 몇백억, 뭐 이렇게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60만 주라고 치고 69, 54. 그래도 540만 주네, 오늘. 그러니까 변동이 4.7%나 나왔죠. 540억이면요. 거기서 매수와 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주가가 인위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샀어. 빰 샀는데 이 종목도 업종 대표주군이기 때문에 ETF 상품에 대한 해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ELS든 이런 쪽에 해치 물량이 일단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주가 흐름이 용납이 안 돼요. 소형주들은 지수하고 연동성도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종목, 특히 극대형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게 안 되죠. 결론은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개별 매매의 움직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게 끝내줍니다. 유동성부터 확보를 해드리고 끝내준다 해야지. 이왕이면 거래대금 최소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짜리 종목에서 좋은 종목이 나오는데 굳이 왜? 거래 없을 때는 몇십억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몇십억짜리에 우리가 만약에 한 100억 들어와서 우리가 던지면 주가 밀려요. 대신에 회복이 되죠. 근데 우리가 던질 때 받아주는 쪽이 없어. 그럼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정리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수급이 멈춰버리면. 그래서 이 좋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왜? 오늘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1,000억이야. 안 터질 때는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급성을 놓고 보려면은 이왕이면 조금 더 움직일 때. 그래서 이런 종목 들어갈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은 기르세요. 결론적으로 하나투어라든가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11%, 죄송합니다. 5.5%, 6% 이렇게 매집이 돼 있어요. 3월 26일 이후에 기준을 잡으면 3월 26일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주식수가 1억 9,600만 주가 될 거예요. 그죠? 2억 주 조금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주식수가 형성돼 있는데 항상 그래서 1,000만 주 이렇게 잡아드는 거예요. 왜? 1,000만 주여야 2,000억 원의 거래대금 터져요.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흐름이 결국은 이제 4조 정도 하거든요. 그죠? 4조 정도 하는데 4조가 채 안 되죠. 4조 정도 하는 종목에 2,000억 정도가 터지면 변동성 어떻게 나올 거야? 7에서 10%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장 초에 뭐 빠바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실전 교육에 다 빠바방 움직이기 시작해. 그렇게 돼서 거래가 수반되기 시작하면 믿져도 그날은 날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정 창구도 있고 프로그램 수급도 눈에 보이면 외국인 기관이 쏘아 올리는구나. 대한항공처럼 오늘에. 실패가 돼도 그런 날 대형준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대금 풍족할 때. 그래서 2,000억 원의 기준을 안 잡으면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준을 잡아드리냐면 일단은 매집이 돼 있다는 거는 쌍끌이 매집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셨어요. 외국인 위주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 5.5%인데 2월 달로 하면 6% 이상의 매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17,000원대입니다. 응? 그럼 6%면 50%를 들어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 30에서. 50% 들어 올린다고 치면 얼마? 25,000원, 뭐 27,000원 이렇게 됩니다. 30%면요. 마찬가지예요. 30%면은 22,000원, 24,000원 뭐 이렇게 돼요. 그 기준까지는 충분히 단계별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2,000억 원은 어떻게 해요? 보시면 돼요. 결론은 거래량이 터진다가 뭐라고요? 전일 대비 20배 이상 거래가 터져야 거래가 터진 겁니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2대1의 방송 나오는 그 양반이 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새벽에 한번 채널 돌렸더니 자 여러분 오늘 거래량 교육 받으셨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 나오면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어디서 밑도 끝도 없는 거래량이 뭐 어디 20배 거래량의 기준은 대형주의 기준에서 뭐 소형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형주는 원체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한번 터지면 뭐 20배야 웃기고 그냥 막 몇백 배도 터지지. 하다못해 SM, CNC 같은 경우도 몇만 주, 몇십만 주 터지다가 갑자기 몇만 주, 몇십만 주 터지던 게 갑자기 6천만 주 터져버리는데 그게 20배야? 밑도 끝도 없이 무슨 20배야. 잘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일주월봉 다 똑같습니다. 일주월봉 다 똑같은데 어느 기준을 잡냐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온다. 그 거래량의 기준 뭐냐면 5MA, 20MA. 5거래일, 20거래일. 그러니까 주봉이면 5주, 20주 평균 거래량을 넘겨주고 양봉이 나오는 날 실패하더라도 그날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려면. 그리고 거래가 없어. 수반이 안 돼. 그럴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캔들 변동성 크기도 안 나오고. 거래가 실리고 5MA, 20MA 거래가 실리고 거래대금은요. 안 실렸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거래가 실리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어떻게 돼? 거래 안 실려 있죠? 안 실렸잖아. 거래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주봉상에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여기 3주 동안 실렸어. 근데 이번 주엔 실린 거지. 오늘 터지면서. 왜? 수요일이잖아.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조금만 더 터지면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야.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는 다시 꺾이더라도 거기에 매집도 돼 있어. 거기에 시장에서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 매집돼 있지.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추세범위 교육해드린 거 추세 넘기고 있지. 뭐가 부족해요? 일봉 똑같아요.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거래량 터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OMA, 20MA. O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밀리든 자체적인 문제가 있든 꼬리 달릴 수도 있고 음봉으로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래량이 없는 날은 못 들어가는 거야.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응?
근데 그 거래량이라는 게 여기는 그나마도 여기보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요때 주봉보다는 여기에 주봉이 월등히 지금 거래대금이 실려 있죠. 거래대금이 안 실린 주봉은 캔들 크기가 작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테마주들은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깨지면서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거래량보다도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거지. 이해되세요?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그러니까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아니더라도 2천억으로 따지면 그러면 뭐 삼성중공업 매매 못하고 SM도 매매 못하고 대한항공도 오늘만 매매해야 되고, 대한항공이 맨날 2천억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야, 맨날 700만 원 터져. 아니야, 없을 땐 100만 주요. 그러면 300억 분이 안 터져. 그럼 그 주식 못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인 날 때. 소형주는요, 거래량 죽어버리면 몇 억, 몇십억 터져, 거래대금이. 그래, 뺑뺑이 돌리면 뭐 2천억 터져. 그럴 땐 변동성 매매만 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범위에서의 5MA, 20MA 거래량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들어갈 건데, 여기까지 뭐 어찌됐건 요만큼이라도 이해된다 하시는 분들은 000 한번 갑시다. 000. 000. 그리고 대한항공 31,500원 부탁드려요 하셨고, HMM 26,000원 50% 미중입니다 하셨고, 저는 1차 13,500원에 16,800원 매도, 2차 추경 매수 19,200원 들어와서 올까지 매도 안 했습니다. 현금만 있었으면 많이 못 산 게 후회 막심합니다. 두중 오늘 3번 나눠서 전량 수익 실현,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준이 있으신 건데,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의 왜 차익 실현 범위를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지금 뭐 한 16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160분 곱하기 우리는 항상 70%야. 그럼 160분 110개의 엄지척이 있어야지. 56개가 뭐예요 지금. 엄지척 하나 000 하면서 엄지척 빨리 눌러야지. 엄지척. 이게 하나가 있어 지금 이게. 나 지금 광고를 해서 뭐를 했어. 광고가 좀 됐나? 어찌됐건. 엄지척. 빨리. 그리고 160명이신데 엄지척 빨리 엄지척. 그렇게 하고 우리 또 보자 이거요. 그 채팅방에도 채팅방에도 한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팅방에도 이제 그 올려드렸는데 밑에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하여간에 채팅 그거 하시면 되고, 플러스 친구 쪽에 채팅창에 그 답변 좀 해주세요. 플러스 친구 쪽에 밑에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께서 답변 좀 해주셔. 그래서 이런 문자 보냈는데 맞나요 하셨는데, 이거 하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 사칭방 애들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윤정두 샵 55 해가지고 돈 주세요. 돈 주시면 제가 수익 내드릴게요. 소액이어도 가능합니까? 2천 정도인데, 이런 나쁜 놈 새끼들, 이거 사기꾼 놈 새끼들이 50명한테 1대1 개인 리딩, VIP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없어. 우리 이런 거 불법이야. 한강화 선생님께서 아닙니다. 사칭입니다. 불법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좀 답변도 드리고 해야 돼. 예? 불법입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 우리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해 주세요.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막고 있는데도 계속 생겨요. 이거 큰일이네. 윤정두라고 해가지고 이놈들 이거 어디서 연락이 되셨는지 난 모르겠네. 이 업체 애들 그거 지금 어떻게 잡아내야 돼?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은 이렇게 써놨어. 서민경 선생님 3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1개월에 154만 원이라고 사기꾼이네 이렇게. 우리 VVIP는 400만 원인데, 그 가입하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자산 규모가 되시고 함께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일부 같이 뭐 들어오실 수 있으면 기준 잡으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엄지척 좋아요. 그다음에 카톡방은 왜 이렇게 호응도가 낮지 오늘? 유튜브로 다 오셔서 그런가? 000 오케이 000 엄지척 000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두산중공업 가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한국경제TV나 이런 쪽에서도 그 사칭방
전문가 사칭해서 그 불법 행위하는 친구들 때문에 1대1 상담이라는 거 없어요. 윤정도하고 1대1 상담이 안 돼요. 응? 뭐 오래되신 고객분들이야 뭐 안부 인사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1대1 상담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또 자산 운영해 줄게요.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큰일 납니다. 돈 보내서 이런 거 다 불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회원가입하셔 이런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카드 결제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 쪽에 전화 주셔서 하시는 거지. 회원가입도 뭐 이상한 막 계좌, 윤정돈의 회사가 아닌 뭐 이상한 계좌로 돈 보내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두산중공업 들어갑니다. 두산인프라코어부터.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준점이 맨 처음에 접근 범위 가져갔을 때 우리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 전략을 그렇게 잡아드리고도 저조차도 그 원칙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으로 마지막에 15,000원대 들어간 물량 결국은 다 손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반등 조금 나올 때 거래 일부 나올 때 또 일부 편입했다가 또 손절해버리고. 진짜 힘들게. 이번 기준에서는 이제 다시 잘 잡아내고 잘 설정을 해드렸지만 문자는 한 번뿐이 안 나왔다는 거. 한 번 나가고 또 차익 실현해버리고 한 10% 좀 넘는 수익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야간에 테라바다 선생님 이렇게 뭐 수익 내신 부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런 전략도 올리지. 뭐 호응도 없고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럼 윤정도 혼자 떠들면 뭐 할 거야? 아무도 안 갖고 계시는데. 그럴 바에는 뭐 다른 걸 보는 게 낫지.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은 5월 31일 날 12시 51분에 올렸단 말이에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2만 원 돌파 확인하고 2만 2천 목표입니다. 동영상. 카톡 공지해서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유튜브에 계신 분들 직접 보시고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카톡방에 구독 알람 신청 링크 좀 올려주세요. 구독 알람 신청 카톡방에 구독 알람 신청. 그리고 지금 밑에 모니터링하는 우리 직원분만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니야. 내일부터는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도 그럼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여기 위에 계신 두 분도 노트북 갖다 놓고 같이 호응하세요. 뭐 하려고 이러고 있어. 같이 호응하고 같이 자료 올려주고 어떤 자료 올려줄까 하고 또 제가 이 자료 좀 올려주세요. 이 자료 팍팍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21,600원 돌파하긴 24,000원. 이게 언제? 오늘 기준에 10시 25분이란 말이에요. 10시 25분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는지만 확인하세요.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VVIP는 별도로 녹화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장중에 들으면서 녹화할 때 다 듣고 대처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게 한 템포가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유무료 차이가. 그리고 다 이렇게 5월 26일, 5월 28일, 28일, 31일, 31일, 6월 2일, 6월 2일 다 녹화해서 공개 다 해드렸는데 유무료의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리고 우리 일사천리 선생님께서도 두 중에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하네요. 왜? 일사천리님께서 차익 실현하시는 그 기준이 여기 써 있잖아요. 23,000원 이탈 전량 차익 실현. 조금 전에 24,000원 목표주가 드렸는데 24,350원을 찍어요. 그럼 목표주가 일단은 올려드린 거 다 또 통과야.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데 4%, 5%씩 밀리면 이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라줄 땐 잘라주자. 뭐 개별 매매니까 뭐 더 가져가시더라도 상관없지만 뭐 5일 선 볼 거예요? 뭐 할 거야? 아, 내일 또 들어가면 되지. 또 돌리면 뭐 고민해보면 되는 거고 좀 위에서 더 사도 되고 꼭지에서 머리 상투에서만 잡지 말고 어깨에서 판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해서 다들 기준점대로 그날 수익이 발생됐으면 또 그날의 기준에서처럼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신 겁니다. 그럼 두산인프라코어 빨리 넘기고 이제 두산중공업 볼 텐데 쭉 보시죠 뭐. 그리고 11시 10분 교육을 좀 기대해 주세요. 22시 거하고 11시 10분 거. 두산중공업은 그때 자세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방송 온 거라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한항공 좀 빠르게 넘길 거고 두 종목을 보강을 할 거예요. 보강을 해서 22시 교육해드릴 거고 23시 온라인 교육해드릴 거고 그럼 맨 끝에 HMM 또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교육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14,500원인데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을 넘긴 게 거의 없어요. 최근에 이제 좀 2천억 원씩 터져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 보세요. 이때의 기준에
이때의 기준에 두산중공업의 기준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설명할 때, 두산인프라코업 말고 두산중공업을 설명할 때 이런 개념의 거래대금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1 기준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몇 주일까요? 6천만 주씩 터지는 거예요. 6천만 주씩. 6천만 주씩 뭐 7천만 주만 이렇게 터지는 거죠. 6천만 주만 이렇게 터진다면 6천만 주 곱하기 이때 단가가 얼마? 거의 뭐 9천 원인데 10,000원 잡으면 6천억씩 터졌다는 거예요. 6천억. 적은 거래대금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뭐 거래대금 3위, HMM이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결론적으로 6천억도 아니지. 뭐 3, 4천억 뭐 이런 거니까. 5위가 오늘 3천 몇백억 했죠. 대한항공인가? 그죠? 결론적으로 요 거래대금을 수반시켜줘야 이러한 강세 부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이 작을 때 거래대금이 없단 말이에요. 캔들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캔들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밀린다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밀린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거품이 껴있던 종목은 거래대금 죽으면서 박살이 나는 거고 이쪽도 뭐 거품이든 뭐든 그나마도 어느 정도의 대형주, 중형주급의 인식이 잡혀있을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어있으면 캔들 크기가 자체가 안 나온다. 거래대금 터지니까 캔들 크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한 논리잖아. 당연한 논리를 알면서 왜 거래대금 거래량 없을 때 자꾸 승부수를 띄우냐고.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잘라내고 나서 나머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아드렸거든요. 하루 거래대금을. 지금은 2천억만 해도 20개 종목씩 나오니까 2천억 잡는 거예요. 어찌됐건 1,000억의 기준을 잡았을 때 그 정도 수준이 나올 때 변동성 매매를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거죠. 거래량 없으면 잘라내는 거고. 근데 윤정도도 그거를 명확히 못 해드렸어.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서 여기 손절했고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이 두산중공업에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해소가 안 되고도 올라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예요? 두산중공업의 연동성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OMA, 20MA 거래대금을 터뜨려줍니다. 거래량 기준에서. 그럼 거래대금이 어떨까요? 거래대금이 여기서 형성된 거래대금과 여기서 형성된 거래대금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결론은 이 부분 말고 다시 두산중공업에서 보여드릴 건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 자체가 작다. 그리고 뭐 하락의 추세가 나올 수도 있죠. 거꾸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의 기준에 요 흐름이 나온다. 결국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가죽 같은 게 올라가더라 그 개념보다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을 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을 때. 지금의 기준은요. 지금은 이제 자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두산그룹주 전체, 두산중공업의 흐름에 연동된 거죠. 그렇다면 두산그룹주를 놓고 볼 때 누굴 봐요? 두산중공업을 보고 나머지 짝짓기 매매를 하는 게 그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두산중공업을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빨리 넘길게요. 뭐 어차피 중복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가장 큰 상승률 또 거래대금 최상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보시면 어때요? 분명하게 2천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어요. 언제? 6월 2일 날. 오늘의 기준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6월 2일 날 두산중공업입니다. 어제 야간교육 끝나고 00시 34분에 올려드리고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쉬지를 않고 떠들어. 그런데 이거 누르지 말고 엄지척 좀 눌러달라고. 지금 몇 개야 엄지척? 70개가 안 돼. 아이 동네 창피하게 164분 들어와 계시면서. 결론적으로 6월 2일 날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리고 또 5월 31일 날 개장 전에 8시 50분 전후에 2천만 주. 그죠? 또 5월 28일 날 8시 55분에 또 2천만 주. 대한항공도 여기 또 있고. 또 5월 27일 날 두산중공업 또 2천만 주. 대한항공 여기 또 있고. 5월 31일 날 09시 6분입니다. 31일 날이에요. 잘 보시면 다시 말씀드려요. 죄송해서 그래요. 뭐를? 22시부터 23시, 22시부터 23시 박스경제 TV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려요. 교육 내용을. 그리고 23시 10분에는 전략까지 내일 전략까지 다 잡아드릴 거예요. 일단은 활용 방법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노란톡 오시면은 이렇게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구독 알람 신청하시라고. 또 카톡방에 지금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링크 드리라고. 그럼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만 해도 목표가 상향 22,000원이었어요. 그럼 9시 6분이죠. 자, 노란톡에 어떻게 올려드리면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또 올려드려요. VVIP 회원님들은 실제로 보고 같이 매매를 하는 거고 녹화된 거를
올려드리면 카톡방에서 이런 텍스트 자료를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니까 차트하고 매직 계산기하고 그럼 그거 보고 대처하시고 동영상을 보시는 사이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겠죠. 여기 보시면 정확히 현재가가 19,000원이에요. 6.44%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교육자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1조 이상짜리의 종목은 얼마? 최대 10%까지만 따라붙는다. 그걸 그대로 써놨습니다. 19,400원 장중에 8.68% 기준에 고점 대비해서 2.5% 밀리거나 5% 밀리면 50%, 100% 전량 차익 실현한다. 무슨 뭐 일부 차익 실현하세요. 더 올라가면 보셨죠? 일부 차익 실현하세요. 또 올라가면 일부 차익 실현하세요. 맨날 일부 차익 실현해. 그럼 계속 올라가면 보셨죠? 수백 프로, 수천 프로 냈다고. 안 돼 그러면. 명확하게. 그리고 만약에 오늘 같은 변동성이면 사실은 뭐 1.5 혹은 2% 기준에서의 기준도 잡습니다.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 19,400원을 넘길 때 이거 10%안 되잖아. 8.68이잖아. 이때 넘길 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0%까지 편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저가와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지점 6.44일 때 4.76일 때 눌리고 돌리면 분명히 써놓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 1분봉 기준에서 거래량 얼마? 50만 주의 기준. 5분봉 보기가 그렇잖아요. 9시 10분인데 1분봉 기준에 50만 주가 터지고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터진 거래량의 상당 부분에 50만 주 빵 터지고 장대양보로 빵 치고 올라가면은 요 가격대에서 다 따라붙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최소 거래량의 경우는 1분봉에 5MA, 20MA 거래량을 기준 잡으면 된다. 이게 1, 2번 항목을 거래량을 충족시키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어느 자락, 요 자락이면 더욱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9,400원 편입 돼? 안 돼? 되겠죠. 혹은요, 꼬리 달고 내려왔으면 차익 실현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31일 날 12시에 9시 2분에 올려드렸는데 12시에 목표 주가를 2만 원 돌파 확인. 아까 19,000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2만 원 돌파 확인하세요. 그럼 2만 원 올라가고 있나 보지. 그래서 22,000원 목표 주가를 상향해 드렸잖아. 그 동영상 링크 여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9시 6분 거, 10시 14분 거, 그리고 나서 전략 잡아드린 12시 거. 그러고 나서에 그러면 오늘이에요. 오늘 10시 25분인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까 보셨잖아요. VVIP 라이브 방송에서는 두산중공 어떻게 해요? 저 생초본데요. 아 그러세요? 26,500원 좀 더 봅시다. 차트 5분봉 26,650원 이게 52주 고가란 말이에요. 이걸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다. 개장 초고점 이것도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게 몇 시였어요? 9시 44분이었죠. 질문 주신 게 답변 드린 게 10시인가 하여간에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올려주신 게 10시 뭐 4분인가요? 아까 뭐 그랬잖아요. 10시 7분? 오케이. 그럼 그때 좀 이따 5분봉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0시 25분에 벌써 고점 뚫고 빠바방 빰빰 올라가서 21,600원 돌파하긴 하세요.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24,000원으로. 5분봉의 거래량이 이제 100만 주가 실려야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십시오. 10시 25분.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하고 동영상하고 차트를 다 올려드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차트 기준에 제대로 배우셔야 될 거 아니야. 그 교육 다 해드린다니까. 그리고 어제 해드린 거 동영상 또 뿌려드리겠다고. 올려드릴 때 10시 45분입니다. 21,600원 돌파하거나 또 3분의 1, 2분의 1 지지를 형성하면은 그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150원인데 7.09%뿐이 안 돼. 그러면 아직 따라붙을 수 있죠. 21,150원에서 눌려도 여기 지지되고 양봉 터지거나 이탈되더라도 양봉 터지고 돌리거나 차익 실현은요. 2.5% 13,000원에 편입하신 분이 난 꼭 차익 실현 오늘은 해야겠다 하시면 2.5% 이탈이 되면 뭐 21,150원이었으니까 21,000원 뭐 혹은 21,100원 이탈되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마지노선은 5%까지 밀리면 이건 아닙니다. 전량 차익 실현 하십시오. 25,000원. 이해되세요? 이렇게 올려드리고 나서 다시 또 치고 갑니다. 5분봉 보시면 잘 보세요. 맨 첫 번째 기준에 저점을 형성하고 개파락이 나왔어요. 전일 종가 대비 개파락 2% 저점을 형성하고 고점을 형성합니다. 요 기준의 거래량은 일단 이미 200만 주가 터졌어요. 2천만 주 잡아드렸는데 200만 주가 터졌어. 10분 만에. 그러고 나서 눌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 다음 거래량 수반되면서 빰 치고 돌립니다. 절반의 지지를 받고 거래량 수반되면서 돌려요. 혹은 앞전 고점을 넘겨요. 이게 얼마? 19,000원대. 2만 원이 채 안 될 때예요. 요때 잡으시는 게 교육받으신 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요때 잡으시는 게. 그러고 나서 질문 준 게 아까 몇 시였어요? 9시 44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답변을 못 드리고 바로 이제 조금 이따 답변을 요 정도 수준에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10시 몇 분에 드렸어요? 10시 7분에 고맙습니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0시 5분, 10시 10분이 여기입니다. 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 가격. 뭐라고 드렸어요? 또 올려드려요? 다시 올려드릴게. 채팅방 계신 분들이 그거 그냥 허투루 보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허투루 보세요. 이거 저기 다른 채팅방에도 다 밑에서 링크 떠서 보내드리세요. 보여드리세요. 이렇게 올렸잖아. 어? 뭐예요? 그 읽어드릴게. 실버 박 선생님께서 두산중공업도요. 매집 단가가 필요해. 왕초보라서요. 그게 9시 44분에 올리신 내용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바로 답변 드렸습니다라고 했죠. 응?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 게 말씀드렸잖아요. 오정 고점이 25,500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25,500원, 25,550원 뭐 이렇게. 그리고 52주 고가가 26,5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밑에 모니터링 하신 분이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이 자르든 아니면 본인이 그걸 모니터링 해놔. 라이브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대 녹화 방송 다시 끄집어내서 09시 44분부터 10시 감사합니다를 넣어주신 게 10시 9분이니까 10시 10분 거까지 영상 들어보면 분명히 나오겠죠. 제가 다른 거 설명하다가 두산중공업이요? 그러면요 여기 돌파하시면 돼요. 돌파하시면 아니지 돌파하면 돼요. 거래량은요 요 기준점에 거래량 전체적으로 거래량 수반돼 있으니 돌파하면 됩니다. 결국은 요 24,000원, 500원, 600원에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거 막 설명하고 있는데 또 여기까지 찍어요. 그렇게 되고 여기에 위치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텍스트 문구에서 텍스트 문구 어딨어? 빨리 나와봐. 여기서 5월 31일처럼 이런 기준처럼 여러분들의 녹화 올려드리고 제목 자체가 뭐예요? 제목 자체가 21,600원 돌파 확인 및 24,000원 목표. 21,600원 돌파 확인 및 돌파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지. 결과론이고 나버리고 없는 거야. 무너지면 끝나는 거지. 무슨 거래가 더 이상 안 실려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23,000원 이탈치 전량 차익 실현 몇 시에? 12시 16분에. 동영상 몇 시에 올라가요? 11시 44분께 올라가죠. 우리는 벌써 이미 이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17.97인데 최고 고점이 23%대인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의 기준은 1.5%, 3% 밀릴 때 차익 실현하셨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왜 원칙을 안 지킵니까? 2% 혹은 4%의 차익 실현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혹은 2.5% 이상.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문자도 안 나갔고 개별 매매 기준이시니 그 전에 13,000원대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마지노선은 오늘 오버슈팅이 23% 나왔으니까 오버슈팅 나왔잖아. 거기서 꼬리 달리면 5% 23,000원이니까 23,000원 이탈되면 현재 거 얼마? 23,300원이잖아요. 23,000원 이탈되면 여기서만큼은 정리를 합시다. 문자도 안 드렸지만 매일매일 교육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을 한 거고 요 기준이 여기란 말이죠. 그렇게 돼서 여기에 위치란 말이에요. 재편입의 기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기준에 10%만 깔아본다 했는데 이게 지금 23%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이 밀려도 10% 수준? 좀 더 위? 뭐 이렇게 된다면 안 돼. 꼬리 이만큼 달린 종목을 12시 넘어서 오후장에 다시 사자고 내일 사면 돼. 만약에 편입하려면. 결론적으로 장악형의 캔들 잡아드리고 변형형의 기준에 장악형이 맞습니다. 잡아드리고 이거 교수형 아닙니다. 망칩니다. 잡아드리고 어디서 편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 되겠죠? 이게 15,750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때 기준을 넘겨줘야 됩니다. 장악형 뜨고 나서요. 그럼 보십시오.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안 실리다 보니 이거 대비 아까 두산인프라코어하고는 다르죠. 안 실리다 보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월봉 기준에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봉에서는요. 월 후반의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봉에서는 그나마도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변형, 샛별형이 떴습니다. 캔들 크기 어떠만해요? 요만하죠? 이게 15,800원이에요. 변형, 샛별형이 떴습니다. 캔들 크기 요만해.
15,800원. 띠용 캐들 크기 없다 뭐 거래량 막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빰빰. 이야 이때 주봉에 거래대금 막 터져. 하루에 2천억 이상 막 터져. 이야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이야.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어. 그냥 원전 얘기 나오면 거품 물고 그냥 뭐 한국경제TV든 막 그냥 거품 물고 나와서 원전의 수혜가 어쩌고요. 근데 외국인 기관은 왜 안 사나? 손바뀜이죠. 그럼 철저하게 메이저가 안 사는데 철저하게 어떻게 돼? 우리가 여기서부터 방송을 했잖아. 15,700원에서부터. 계속 기준은요. 무조건 거래대금이다. 기준은요. 무조건 거래대금이다. 기준은요. 무조건 거래대금이다. 여기서 개뿔이나 이때는 원전 없었나? 여기서 뭐 개뿔이나 원전 없었어? 이때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때? 주봉 기준에 제한적이죠. 5MA, 20MA 겨우 넘기죠. 그래서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문자 사인도 제한적으로. 그래서 15,000원 넘길 때 문자 사인 나온 거예요. 우리 고객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알토란 같은 자산을 아무렇게나 막 운영해? 아 이게 좋을 것 같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운영해요? 명확하게 근거가 있고 명확하게 데이터가 있고 유튜브에 확인된 동영상 내용이 다 있는데 뻥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기준 잡으셨다면 장학형의 기준도 잡을 수 있고요. 뭘 못 잡나? 우리가 맨 처음에 13,000원대 여기서부터 거래대금 거래량 5MA, 20MA 터졌죠. 5MA, 20MA 터졌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2천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엔 드리기가 어렵다. 거기에 내가 명분이 없다. 실적은 사실상 아직 안 좋아요. 대한항공도 안 좋아 실적. 그럼 뭔가 개선되는 게 더 월등해지고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과 쌍끌이라도 뭐 혹은 외끌이라도 매수가 들어와야 의지할 공간이라도 있지. 대형주인데 누가 사는지도 몰라. 거래대금도 밋밋해. 주의하고 들어갑시다. 여기를 넘기려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저 앞에를 넘기려면 거래대금 터져야 됩니다. 여기 좀 제한적으로 봅시다. 근데 15,000원대 거래대금 빰! 빰빰! 하루에 막 3천만 주씩 막 터져. 빠바바바밤! 얼마나 3천만 주면 2천억 넘겼잖아 일단. 매수!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했다니까 왜요? 원칙을 지키자고 그랬잖아. 윗꼬리가 절반까지 달렸는데 윗꼬리가 절반까지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해? 그럼 여기서 또 샀어야 돼. 근데 윤정두가 다른 거 교육해드린다고 못 샀어. 다만 못 샀더라도 교육은 계속 해드렸어. 살 수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되면 2천만 주만 넘기면 됩니다. 여기서도 또 딴 거에는 또 못 샀어. 어제는 몸이 안 좋아서 못 들어갔어. 오늘은요. 여기서 사야 되는데 또 대한항공 설명하고 있었어. 여러분들은요. 교육받고 매매를 잡으셨어요. 결론적으로는요. 6월 2일자에 두산중공업 2천만 주. 개장 초부터 해서 이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쉬운 교육을 왜 못 받아? 그렇게 해서요. 두산중공업 수익 중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22,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해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24,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했지만 23,0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고점 대비 5% 이상 밀리는 건 그거는 과합니다. VVIP 일사천리 선생님께서는 주력주에서 요즘은 굉장히 힘드세요. 들어오시자마자 주력주는 다 눌려있어. 다 손실이야. 근데 그나마 HMM 일부, 또 두산중공업, 또 대한해운, 대한항공, SM, 뭐 호텔신라 이런 쪽이 다 긍정 쪽이고 두산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얼마나 훌륭해요. 좀 아쉽지만 서운하지만 전량차익 실현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도 그 전 거래일에도 원칙대로 고점이 잡히는 것 같으면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면 돼.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해버렸다가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저녁 10시에 박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교육 잡아드리고 그리고 11시 10분에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교육 부분은. 지금은요. 대한항공을 할 겁니다. 대한항공. 한직할 요즘에 움직임 같이 좋죠. 항공주. 와우. 대한항공도 지금 숨차요. 시간도 지금 없어. 나 방송 원고 준비해야 돼. 138명 지금 계시는데 77개 좋아요야. 좀만 더 눌러주세요. 엄지척 빨리.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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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끝낼게요. 어차피 10시, 11시에 또 할 거니까. 엄지척 눌러주시고 나 물 좀 먹을게. 대한항공. 이거 왜 보고 있지? 득득득님 안 보시면 되지. 왜 보고 있지? 안 보고 계시면 되지.
저도 조금 죄송한 게 있어. 왜냐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어제 기준에서 이제 HMM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HMM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매집, 그리고 추세, 그리고 캔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보실 때는 그러면 그 중에서 매집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에 캔들이 있고 갭에 대한 교육을 또 받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그 자료를 같이 준비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원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대신에 이제 저녁 방송에서 지금 35분이니까 좀 일찍 끝낼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냥 쭉 넘기면서 야간 교육에 이렇게 할 겁니다. 22시 박승일 TV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1조 7천억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쫙 올라와 주면서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팍 터져서 3천억 이상까지도.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 5위까지도 4천억 수준이네요. 그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변동이 나온다. 대형주에서. 대형주에서 이런 변동이 나와야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5월 25일 날에도 올려드렸던 요 기준이 3만 원대 초반이에요. 아까 31,500원 뭐 이렇게 기준 주셨는데 요 내용 별거 없습니다. 야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대한항공의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은 뭐냐면 요런 내용들을 뭐 쭉 넘겨드리고 긍정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 요렇게 해서 추천했습니다. 이것도 다 넘어가자고.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럴 땐 캔들 크기가 아예 안 나오죠. 이게 5분봉입니다. 일주 월봉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 거고 이 줄을 그어드린 거는 거래대금이 이 정도 터져야 됩니다. 언제 기준? 이게 6월 2일인데 그 앞전에 25일자 원고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40만 주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와줄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고점 넘길 때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3만 원 전후부터 들여다봤어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야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누적적인 매도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차와 공매가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그죠?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3% 수준이에요. 작지가 않아요. 주식수가 몇 주입니까? 3억 4,700만 주. 이런 것도 배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은 주식수를 달달달달 애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식수 몇 주인가 아마 몰라 대부분이. 내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몰라 대부분이. 그리고 매매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대한항공의 주식수는 3억 4,700만 주입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11조 넘겨놓은 상태죠. 이 3억 4,700만 주에 지금 현재 오늘 것까지 해서 다시 1,000만 주 이상의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3% 수준의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에서 5%까지 매집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를 최소 20-30% 들어 올려놔야 그들도 잘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 매수평균 단가가 29,000원 수준.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30% 잡고 기준 잡아줬을 때 목표 주가를 38,000원까지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 기준에서 변형, 샛별형의 기준도 잡을 수 있고요. 또 장악형의 기준도 잡을 수 있고요. 장악 확인형의 기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월에 거래대한 거래대금이 5MA, 20MA라고 그랬죠. 이제 기준 명확해졌죠? 예? 그냥 거래량 20배 따지면 거래량 터진 거예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그렇게까지 말장난치고 지가 모르는 방송을 나오질 말아야죠. 거래량이 20배 나오면 거래량 터진 거야? 아이고, 어디 막말로 개잡주만 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거래량 10만 주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1,000만 주가 터져. 아이고.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종목의 기준에 5MA, 20MA 거래량 이상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일단 거래량이 터졌다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대한항공이 또 항공주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 수준이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두산중공업, 두산그룹주 한동안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거래대금 없었잖아요. 빵 터진 거죠. 빵 터지면서 계속 터지는 거죠. 한 번 막 2,000원 넘기면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대형주 2,000원 막 나오면 그 추세가 지속이 된 거잖아요. 대한항공도 여기서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2,000억씩 막 터져주면 월봉 기준에서의 그 거래대금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무상합니다. 결론은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5MA, 20MA 거래량이 아니라 앞선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이라든가 또 이때 당시 시장 상황 대비 지금 시장 상황의 거래대금, 총 거래대금을 확인해서 그에 맞는 쉽게 예를 든다면 지금의 기준은요. 3,000억 이상이면 10위 안에 들어와요. 거의. 10위 전후 정도 합니다. 3,000억 전후면.
그리고 5천억 전후면은 5위 안에 들어와요. 요즘 거래 대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20위 안에만 일단 들어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2천억 이상만 꼬박꼬박 나와주고 중간중간에 3, 4천억, 4, 5천억만 터져줘도 추세는 무지하게 강해집니다. 시장에서 매일매일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업황이 좋아져야 되고 수급이 들어와야겠죠. 외국인기관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감사팀에 걸려요. 너 이거 왜 샀니? 아, 그냥 뭐 올릴 것 같아서 이 기회 그냥 어디서 막 그냥 그러면서 그 고가 점수 깎이고.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이 아닌 이상은 외국인기관이 들어가질 않아요. 상품에서 뭐 판매가 됐다든가 그래서 편입하는 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돼서 인덱스 상품이 들어온다거나 이 정도 수준이지 액티브나 이런 쪽에서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그냥 무조건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 터지는 전조조건이 뭐야? 뭔가 실적의 개선이 있든 두산중공업처럼 이슈가 있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죠. 그러면 이쪽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고. 두산중공업은 똑같이 수익을 내는데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만 누가 사는지를 제대로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는 철저한 기술적 분석. 그래서 대한항공도 오늘 교육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매집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아까 3%의 매집. 그 교육 자료 다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추세에 대한 교육 있죠. 추세에 대한 교육. 그 추세를 이제 막 넘겨놓는 흐름. 그 다음에 캔들에 대한 교육 있죠. 그거 오늘 다 보여드릴 겁니다. 매집에 대한 부분도 어제 종가까지 1000만 주 수준, 995만 주까지 낮아졌다가 오늘 100만 주 이상 매수가 또 들어왔죠. 1100만 주 이상. 어떻게 돼요? 3% 이상의 매집이 된 겁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요? 29,600원까지로 올라왔어요, 어제. 오늘은 더 올라갔겠죠? 편안하게 3만 원 기준 잡고 앞으로 5%까지 매집을 한다, 편입을 한다, 목표 주가 얼마야? 45,000원까지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5월 6일 3% 매집 이런 거를 써드린 기준이란 말이에요. 5월 27일이네요. 5월 27일. 5월 6일은 뭐냐?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3% 매집했던 그 얘기예요. 주식수 3억 4,700만 주.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거래 대금이 어때요? 여기서부터인데 늦었어? 안 늦었다는 거야. 거래 대금 어때요? 주봉에서 이번 주 좀 더 실리겠죠? 늦었어? 아직 안 늦었다. 본격 시작도 안 했어. 이제 막 순위에 들어와서 거래 대금 최상위에. 그럼 이게 뭐야? 제2의 HMF 되겠느냐? 될 수 있다. 된다라는 확정이 아니라 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니 거래 대금 확인하자. 그러면 이 추세범위 볼 수 있다. 변형세 배령의 기준, 장악형의 기준, 장악 확인형의 기준, 캔들 다. 그거 오늘 야간에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배워서 하버드 대학 갈 거 아니니까 홈페이지에 오셔서 좀 제발 좀 수익 좀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유 되시고 자산 여력 되시는 분들은 VVIP 회원 들어오시고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만 그러면 원래 우리가 2+1 진행하고 있죠. 3+3 진행해 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만 언제까지? 11시, 12시까지 오늘. 홈페이지에 와서 가입하시고 그렇게 돼서 내일부터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 HMM 같은 종목 이 수익 다 잡아내면 되잖아. 늦어? 우리 3차례 전량차익 실현, 3차례. 전량차익 실현 재편이, 전량차익 실현 재편이. 지금도 비중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좀 잡으신 분들도 계세요. 상관없어. 지금 뭐 아직까지 HMM 게임 끝났다고 생각 안 하니까. 교육은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료 내용들의 교육도 있고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이쪽의 이슈인 거고, HMM에. 그래서 HMM 교육 자료 쭉 놓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이나 두산중공업의 캔들이라든가 갭이라든가 매집에 대한 내용들, 이 자료들을 다 그대로 다시 정리해서 10시 방송 또 23시 온라인 방송에 매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매집이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교육해 드릴 거고요. 창고 동향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HMM까지 오늘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시간 10시, 11시 기준에서 12시, 1시까지 잡아 드리는 거는 대한항공하고 두산중공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HMM을 보여드린 이유는 HMM의 이 기준처럼 어떤 거요? 샛배령 보이시죠? 이거 지금.
샛별형 이번에 샛별형 발생되다가 오늘 완성을 못하고 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렸어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정리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뭐예요? 추세죠. 대한항공학과 추세 그려드렸죠. 그죠? 그 추세 범위에 이러한 내용들 오늘 교육을 잡아드릴 겁니다. 이게 HMM 7,500원. 이게 얼마? HMM 8,000원대. 언제? 작년 10월 21일, 23일. 계속 방송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왔구나. 거의 매일매일. 올해 들어서 더더욱. 아까 보여드린 자리가 어디? 여기. 여기. 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자리잖아요. 이게 10월이라니까, 10월. 작년 10월.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이 자리라니까. 그 추세가 이렇게 한 단계 상향이 됐는데 거래대금이 밋밋해져서 관망 여기서 다시 편입. 거래대금 살잖아요. 거래량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추세 범위대로 지금까지 유지. 추세의 기준. 그죠? 또 캔들의 기준은요. 여기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캔들의 기준은 어때요?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캔들 범위 놓고 보시게 되면은 HMN 같은 경우에도 샛별형의 기준. 샛별형의 기준. 이게 얼마? 38,300원. 라이브 방송 들으시거나 유튜브 보셨으면 편입이잖아요. 그죠? 38,600원. 우리는 37,800원부터. 그 이후에 그럼 짠. 그 다음에는요. 44,000원에 또 생겨. 캔들. 샛별형. 그 다음에는요. 이번 기준에서 오늘 잘 돌파를 했어요. 48,800원, 48,900원, 또 49,000원 5일선까지. 그렇게 해서 쫙 돌파해서 야 시세 나온다. 49,300원이다. 야 오늘 5만 원 넘겨 끝나겠구나. 야 쭉쭉쭉. 아우 야 빵빵하게 가겠구나. 그랬더니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밀려 내려왔는데 변형 샛별형 뭐 내일 기준에서 다시 치고 돌려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샛별형에 대한 교육도 오늘 야간에 어찌됐건 변형 샛별형 대한항공에서 썼기 때문에 잡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잖아요.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여기까지. 거래도 수반이 되다가 밀려 내려오니까 거래가 둔화됐죠. 요거 내일 잡고 끌어올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나 지금 귀만 주고 있어. 귀 이렇게 쫙. 이게 우리 사인이 암호거든.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장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V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 뭔가 굉장히 허전하고 아쉽고 우리도 개장초에 뭐 또 주력주 수익 종목 추가적으로 매수한 종목도 있고 근데 막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진 애들도 있고 짜증스럽게 HMN 기대만 쫙 부풀려 놓고 고점 대비해서 또 미끄러져 버리고 끝나고 시간에도 살짝 눌리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 이후에 이외의 그런 기준에서의 기준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종목분들이 많잖아요. 제2의 HMM, 제2의 두산중공업 잡으시러 함께 움직이셔야죠. 자, 지금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께 방송 어제 거 녹화 방송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기준 보시고 교육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2시에 박승규 TV, 그 다음에 23시 10분에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